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오랜만에 가성비 스마트폰 중가형이라고 하기에는 뭐 요즘 생각하면 중가형이 아닌가? 네, 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스마트폰 갤럭시 A34 5G 요 모델을 하나 구입해봤습니다. 정식 출고가는 499만 9,400원, 제가 구입한 사전 예약 혜택가로 본다면 439만 9천원에 구입한 스마트폰이에요. 예전 같으면 요 정도 가격이면 한 중가형 정도 되었나? 뭐 이제 그 정도의 라인업인데 지금은 스마트폰 가격이 워낙 많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게 중가형이라 해야 될지 저가형이라고 해야 될지 모델명만 보자면 3A30 시리즈이기 때문에 뭔가 이제 저가형으로 봐야 되지만 실제로 제가 얘를 구입할 때 스펙을 보니까 나름 이 정도면 좀 가성비로 쓸만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는 좀 사용을 조금 해보려고 하나 구입했어요. 일단 갤럭시 스마트폰의 특징은 플래그십으로 가면 갈수록 고급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조금은 좀 이제 무거운 그러한 컬러를 사용하는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가형이나 저가형은 조금 이제 젊은 층을 겨냥한 그러한 컬러로 출시하고 있죠. 그리고 박스도 옛날에 저가형, 중가형들은 좀 많이 저렴한 느낌이 나는데 지금은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이제 플래그십 박스는 무광으로 되어 있고요. 얘는 예전처럼 유광 같은 느낌이 나거든요. 그런 점을 제외하고는 박스도 완전 저가형의 느낌이 났던 것에 비해 좀 달라진 것 같아. 그리고 봉이 스티커 위치도 비슷하게 바뀌었네. 그리고 뒤쪽에 있는 것도 전반적으로 플래그십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로 요즘은 이제 저가형, 중가형 더 많이 신경을 쓰고 있다. 옛날에는 진짜 많이 차이가 나는데 이제는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네요. 뜯어보면 패키지도 야 얇다 얇아. 안에 있는 거 예전에 삼성 중가형은 그래도 케이스가 가득 들어있기도 했거든요. 얘도 케이스 주나? 케이스 없어요. 그냥 플래그십이랑 동일하게 C타입 케이블 하나 넣어주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없는데 갤럭시 A34 5G 요거 근데 이것도 봐. 옛날에 뭐 슈퍼 AM OLED 디스플레이나 4,800원 나서나 IP67 등급의 방수나 이런 것도 플래그십 정도는 가야 지원해준 건데 이제는 갤럭시 A34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뭔데? 뒷면이 꽤 괜찮은데? 플래그십 같은 유리 느낌이 나진 않는데 이거를 예전에 완전 플라스틱이 아니라 글라스틱, 그것도 사실 삼성에서 예전에 사용하던 글라스틱이 완전 플라스틱과 유리 사이 정도에 있는 듯한 그러한 느낌을 주는데 얘도 그러한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요즘은 꽤 잘 만든다. 색깔이 이래서 그런지 프레임은 또 무광이다 보니까 아이폰 프로 시리즈 말고 일반 라인업 있잖아요. 그러한 느낌과 좀 비슷한 느낌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게다가 전면 디스플레이도 플랫한데 지금 체감되는 거는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까 베젤이 좀 두껍다라는 점, 그리고 삼성에서 말하는 인피니티 U 요 노치 요걸 쓰고 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외관은 가격 대비 꽤 괜찮네. 그것도 있어요. 요즘 저가형들은 이어폰 잭을 넣어주거나 마이크로 SD를 넣어주는 케이스도 간혹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마이크로 SD도 지원하네. 꽤 괜찮다 구성이. 의외로 하루 사용해보면서 느낀 점은 디자인이 의외로 되게 괜찮았다는 점이에요. 원래는 갤럭시의 디자인 룩에 플래그십부터 저가형까지 통일성을 가져가는 게 목표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가형들도 이렇게 갤럭시 S23 시리즈처럼 카메라 섬이 이렇게 하나씩 나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대신 센서의 크기 차이가 있다 보니까 렌즈가 그렇게 크지 않게 표현된 그 정도의 차이만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스마트폰에 크게 관심 없으신 분들은 이거나 갤럭시 S23나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고 느끼실걸요? 언박싱에서도 말했다시피 외관만큼은 뭔가 원가 절감을 그래도 좀 덜한 듯한 그런 타입을 본 듯해요. 특히 옆면 프레임은 아이폰 13이 생각날 정도로 무광 프레임을 되게 깔끔하게 잘 뽑은 듯해 보였고 이 가격대의 스마트폰이랑은 좀 달라 보이는 그런 디자인으로 만들었더랄까요? 아마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살펴봤던 얘가 아마 30 시리즈인데 확실히 프레임 차이부터 달라요. 얘는 무광이지만 좀 고급스럽게 표현을 했고 기존까지는 저가형, 보급형들은 유광이면서 이 프레임 자체도 플라스틱을 사용하면서 되게 저렴하게 보였거든요. 그에 비해 A34는 가격대 치고는 되게 잘 만들었어요. 심지어 뒷면에 있는 것도 옛날에는 저가형 플라스틱을 사용했던 것에 비해 그냥 외관상으로 보기에도 예전에 그 유광틱한 저렴한 플라스틱 느낌이 아니라 플라스틱을 사용한 듯해요. 단점이라면 이것도 글라스틱이기 때문에 이제 좀 꾹꾹 눌러보면 딱딱하지 않고 안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좀 이제 배터리에 대한 향상을 느낄 수 있다는 점. 작년에만 해도 그런 말이 있었죠. 예전에 10대들이 갤럭시 저가형으로 이제 부모님이 사줘서 그것을 맛보고 거기에 치가 떨려서 다음부터는 아이폰을 원한다라는 그러한 반응들이 있었는데 삼성에서는 그러한 피드백 때문인지 외관만큼은 이번에 가격치고는 되게 잘 만들었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IP67 등급의 방수도 지원하고 무게는 199g, 화면 크기치곤 가볍지 않은데 그냥 무난한 듯한 그러한 무게를 갖고 있죠. 디스플레이 부분도 저는 좀 의외였기
부드럽긴 해요. 갤럭시 A34는 6.6인치의 FHD 플러스의 해상도를 탑재한 디스플레이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세부적인 스펙은 다르기야 하겠지만 크기로만 본다면 갤럭시 S23 플러스와 동일한 사이즈를 갖고 있는 녀석이에요. 해상도 자체도 갤럭시 S23와 동일하고 최대 밝기는 좀 차이가 있는 얘는 1000니트까지 지원을 하고요. 근데 되게 의외였던 점, 아마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삼성이 보급형에도 90Hz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얘는 무려 120Hz의 주사율을 탑재했더라고요. 이야, 아이폰은 100만원이 넘어가는 일반 라인업도 60Hz에 새로운 15도 60Hz를 탑재한다는데 삼성은 40만원대 스마트폰에도 120Hz를 이제는 기본적으로 탑재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한다면 60Hz로 쓸 수 있고 보통 이제 거의 120Hz로 사용할 텐데, 심지어 이거는 뭐 플래그십처럼 완전 엄청나게 부들부들한 느낌은 아니지만 어떠한 느낌이냐면, 예전에 A30 시리즈인가 40 시리즈를 살펴봤을 때 그것도 90Hz를 탑재했었잖아요. 그때는 이 주사율 치고는 좀 이제 프로세서 때문인지 많이 버벅여서 이거를 가리기 위해 그나마 90Hz를 탑재했고 스펙보다는 좀 별로라는 인상을 줬지만, 이번 A34는 그러한 느낌이 없어도 되게 좋더라고요. 120Hz에 대한 느낌도 되게 부들부들하게 좋았고, 그래서 이게 뭐 때문인지 보니까 최근 갤럭시 S23도 원UI 그 5.1 버전에서 좀 최적화가 잘 됐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얘 또한 기본적으로 5.1을 탑재해서 출시를 한 영향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만 여기서도 아쉬운 부분은 존재했어요. 다른 거는 다 만족스럽긴 하거든요. 뭐 120Hz나 해상도나 뭐 이 가격대에서는 만족스럽다라는 느낌을 받았었지만 디스플레이 품질이 이 가격대의 제품이라는 티가 확실히 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같은 해상도의 같은 이제 크기의 갤럭시 S23 플러스와 비교를 하더라도 묘하게 인터넷 서핑이나 영상을 보잖아요. 그러면 뭔가 이 색감보다도 좀 흐릿흐릿하다라는 그러한 느낌이 좀 많이 든달까. 어쩌면 베젤에 대해서도 아쉬워하실 수도 있습니다. 요즘 삼성 갤럭시 플래그십의 특징이 점점 베젤을 줄여가서 진짜 거의 베젤리스로 만드는 건데, 얘는 가격대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베젤이 좀 두껍게 존재해요. 아니, 요것도 뭐 가격치고는 그나마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그나마 이제 좀 아쉬운 점은 다른 것과 다르게 하단 베젤이 유독 두껍다라는 게 좌우와 크게 체감되다 보니까 그러한 점에 있어서는 좀 아쉽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센서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니까 얘는 근접 센서가 따로 탑재되어 있지 않고 가상 근접 센서가 탑재되어 있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 갤럭시 A51이었나 52였나 그때 펀치홀 그리고 가상 근접 센서가 들어가다 보니까 한 번씩 근접 센서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그 카메라 홀 주위로 갑자기 커졌다 줄었다 뭐 좀 징그럽게 하는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삼성에서는 요즘 이러한 이제 U자형, 삼성에서 부르기로는 인피니티 U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이러한 방식의 펀치홀을 사용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차라리 그렇게 이제 징그럽게 갑자기 커졌다 줄어들었다 하는 것에 비해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있으면 되니까요. 가장 근접 센서도 예전에는 정확도, 특히 통화를 할 때 오작동한다는 평가가 있었는데, 물론 이제 근접 센서가 있는 것만큼은 아니지만 꽤 많이 발전한 듯해 보이더라고요. 예시로 한번 보여드리자면, 손으로 가렸을 때는 딱히 막 그러한 뭔가 반응이 있진 않거든요. 하지만 전화할 때 귀 쪽에 딱 대잖아요. 그러면 생각보다 빠르게 반응을 해요. 그죠? 딱 떨어지면 한 요 정도로도 인식을 하는 것 같고, 여기서 떼면 다시 화면이 켜지고 다시 대볼게요. 역시 가상 근접 센서라서 이제 처음에 됐을 때는 빠르게 인식을 하는 편이지만, 여기서 뗐다 붙였다 하면 인식도가 좀 떨어지기는 한데, 뭐 그래도 이제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나아진 편이긴 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가 의외로 AOD도 지원해요. 지금처럼 저는 AOD를 워낙 좋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항상 캠으로 사용하고 있고, 또 지문인식, 요즘은 이제 디스플레이에 지문인식 들어간 게 기본인데 얘는 초음파 지문인식이 아닌 광학식을 탑재했습니다. 그래서 손을 갖다 대면 주위의 디스플레이 밝기를 확 올리면서 인식하는 그런 걸로 되어 있고요. 인식률은 나름 괜찮았어요. 이렇게 되면 초음파 방식만큼 빠르지 않지만 나름 괜찮게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이고요. 다만 가끔 저처럼 다한증이신 분들은 손에 만약에 이제 물기가 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좀 인식률이 많이 떨어지는 편이긴 해요. 또 스피커와 진동도 되게 의외더라고요. 원래 이 정도 급에서는 거의 대부분 모노 스피커가 기본이잖아요. 근데 얘는 하단에 스피커 하나, 상단 수화부 스피커 하나, 스테레오 스피커를 탑재했어요. 스피커에 대한 품질은 그냥 보통이거든요. 하지만 이 정도 급에서 사용할 때 항상 제가 넷플릭스나 유튜브로 보게 된다면 한쪽으로만 소리가 나서 역시 플래그십에 비해서는 이처럼 영상을 볼 때의 경험이 별로였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유튜브를 딱 틀고 재생하자마자 스테레오로 소리가 나오니까 이 밸런스가 되게 만족스러웠어요. 근데 또 스피커 이야기 하니까 또 단점이 있었는데, 이게
뒷면이 글라스틱이잖아요. 글라스틱이다 보니까 유리를 사용한 것보다 뒷판의 진동이 더 크게 체감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조금 불만족스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동은 당연하게 햅틱 피드백이 들어간 진동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플래그십이랑은 차이가 있다는 뜻이죠. 근데 이것도 사실 좀 단점이 뭐냐면 요즘 삼성 갤럭시 플래그십들이 진동 모터에서 원가 절감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거기서 오는 단점이 진동의 강도가 약하다라는 거거든요. 갤럭시 A34는 그 진동보다 약해요. 자, 진동 해볼게요. 진동이 꽤 많이 약하지 않나요? 카메라의 경우 전면은 1300만화소 카메라를 탑재했습니다. 간단히 사용했을 때의 경험은 품질은 그냥 평범했어요. 대낙 같은 경우에는 얘가 이제 좀 후보종이 많이 들어가긴 하지만 대체로 꽤 괜찮게 나와주는 편이었고, 그나마 가격대가 있어서 그런지 택시같이 이제 주기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상황 있잖아요. 그때는 약간 초점이 잘 맞지 않고 좀 흔들리는 케이스가 있기도 하고 그냥 이제 평범한 정도의 수준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후면은 4800만화소 광각, 800만화소 초광각, 500만화소의 접사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망원 카메라는 따로 없어요. 예전부터 삼성은 갤럭시에 이제 좀 그런 방식을 취했던 것 같아요. 플래그십으로 가면 갈수록 망원 카메라를 탑재해주고 보급형으로 가면 갈수록 망원은 빼고 접사 카메라를 탑재하는 그러한 방식의 차이가 있었죠. 후면 카메라 품질도 대낮의 품질은 꽤 괜찮은 편이었어요. 크게 아쉬움이 없을 정도이고, 이것도 이제 후보종이 조금 들어가긴 하지만 대체로 사진에서는 크게 아쉬움이 없을 정도의 품질을 보여줬고요. 아쉬운 점이라면 접사나 초광각 카메라는 그렇게 좋다라는 느낌을 받지 못했어요. 그나마 초광각은 그 이제 초광각에서 오는 이제 느낌이 있어서 괜찮긴 하지만 접사를 찍을 때는 사실 이제 품질이 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접사 카메라는 잘 안 쓸 것 같고요. 그리고 셔터렉은 좀 있어요. 이거 봐. 이게 좀 아쉬워요. 심지어 진행 중이라는 표시까지 뜨죠. 제가 짧게 써봤지만 경험한 바로 후보종이 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러한 셔터렉 그리고 이제 진행 중이라는 표시가 뜨면서 사진을 찍는데 렉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영상의 경우 4K 30프레임까지 촬영을 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뭐 카메라 부분에서 광각은 그나마 대낮에 촬영하기에는 좀 괜찮은 품질을 보여줬고, 셔터렉이나 초광각, 접사 카메라를 제외한다면 이것에 대한 경험도 뭐 가격 대비 나쁘지 않다. 성능도 나름 재밌었어요. 보통 삼성은 삼성 엑시노스를 사용하거나 퀄컴의 스냅드래곤을 사용하기 마련인데 이번에는 미디어텍의 디멘시티 1080을 탑재했습니다. 실제 속도는 솔직히 이 정도면 보급형에서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었어요. 예전 삼성 보급기 30 시리즈나 40 시리즈를 써보면 분명히 거기서 오는 이제 좀 버벅임이 느껴지기 마련이었었는데 저는 얘를 쓰면서 카메라 셔터렉 빼고는 되게 괜찮더라고요. 이러한 터치에 대한 반응 속도도 꽤 빨랐고요. 애니메이션 전환에서 살짝씩 끊기는 부분이 있지만 저는 일상생활에서 얘가 느리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더라고요. 간단히 벤치를 돌렸을 때 긱벤치 6, 요즘은 이제 5가 없어지고 6로 바뀌었죠. 싱글코어는 1024점, 멀티는 2489점이 나왔고 이 정도면 대략 갤럭시 S10 정도의 성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D 마크도 돌렸을 때 요거는 사실 이제 성능이 높다라고 할 수 있는 수치는 아니에요. 그래서 게임으로 쓰기에는 좀 많이 부족한 성능인데 대신 그렇게 성능이 부족하지만 발열이 적어서 이제 안정성은 되게 좋게 나왔고요. 실제로 쓰면서도 뭐 크게 뜨겁진 않았어요. 램은 6기가 128GB의 저장 공간을 갖고 있고 진짜 좋은 점이라면 원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갤럭시의 장점이었던 마이크로 SD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죠. 아마 이 폰을 사용하는 유저층, 나이가 어린 사용자층에서는 요거를 되게 반기하지 않을까요? 추가적으로 배터리의 경우 5000mAh를 탑재했고 유선 고속 충전은 25W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가끔 삼성에서 삼성페이도 이것도 이제 금 나누기를 한다고 보급형에는 안 넣어주는 케이스도 있었는데 삼성페이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 eSIM은 따로 지원하지 않고 물리심 하나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단점이라면 이제 무선 충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무선 충전이 빠졌다는 것. 결과적으로 제가 얘를 이제 짧게 사용했지만 예전 삼성 갤럭시 보급형과는 다르게 진짜 되게 가격 대비 만족스러운 스마트폰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외관부터 예전에는 보급형이면 그에 맞는 이제 뭐 그에 맞다라고 해야 되나? 그러한 프레임과 디자인을 갖고 있었다면 이번 모델만큼은 그러한 것을 최소한으로 줄였고요. 예전 갤럭시의 원가 절감이랑은 다르게 사용자가 잘 느끼지 못할 부분에서 원가 절감이 먼저 이루어지고 사용자가 쉽게 체감할 수 있는 곳에서는 크게 아끼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결과적으로 가격대까지 고려했을 때 전반적으로 저는 예전의 갤럭시와는 다르다는 느낌 때문에 스마트폰의
크게 민감하지 않다면 갤럭시 A34를 구입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왠지 알아요? 요즘은 플래그십도 구입하려면 한 100만원대에서 한 150만원, 심지어 200만원 근처까지 가는 케이스 있는데, 차라리 스마트폰에 크게 민감하지 않다면 그냥 얘를 구입하고 나머지 돈으로는 요즘 학생들이 막 아이패드로 수업을 듣거나 그걸로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오히려 그러한 선택을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격 같은 경우에도 제가 사전 예약한 가격도 되게 괜찮은데 만약 할인해서 39만원이 된다? 그럼 진짜 얘 가성비 진짜 좋은데요.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며, 대체로 요즘 이제 한국에서는 플래그십이 많이 팔리는 시장이기도 하고, 제가 예전에도 보급형 삼성 갤럭시를 구입해보면 역시 가격에 맞는 이제 제품이네 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얘도 오랜만에 보는 되게 괜찮은 제품인 것 같아요. 생각보다 진짜 괜찮아요. 아니 이걸 제가 서브폰으로 막 굴리는 용도로 쓰고 싶을 정도로 예전 삼성 갤럭시랑은 너무 많이 달라졌는데요. 얘 지금 서브로 쓰다 보니까 좀 정 들었거든요. 근데 진짜 이 플라스틱을 알루미늄처럼 만든 것도 되게 좋고, 유일하게 단점이라면 뭐 베젤보다도 뭐 핸드폰이 조금 뜨겁다는 거? 그거 말고는 좋은 것 같아요.